우리 3페이지 그죠? 그 3페이지에 보면은 그 권리 변동이 있는데 그 권리 변동이 가끔씩 그죠? 그 시험 문제에 출제되기도 했는데 뭐 한 2년 정도는 출제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뭐 첫 시간에 항상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죠? 내용이고 또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 기억해야 되는데 그죠? 그게 지금 뭐 인쇄하다 보니까 지금 다 그 약간 어그러졌는데 여러분 권리 변동 이렇게 하면 권리 변동하면 크게 세 개로 나눕니다. 몇 개로 나온다? 세 개. 어느가 이 변동이라는 것은 발생, 변경, 소멸 요 세 개를 합쳐서 변동이다 이렇게 한다 그지? 권리 변동인데 그럼 여러분 그죠? 그 우리가 총칙이 이렇게 쭉 있으면 우리 요 뒤에 법률의 이 부분만 시험 문제 출제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 안 나오는 앞부분에 권리에 관해서 쭉 설명하고 있단 말이지. 하는데 권리의 주체는 누구냐? 여러분 앞으로 권리 주체 뭐 주체에 나오면 무조건 뭐다? 사람이 주체다. 예? 권리의 주체는 누구? 사람. 법률의 주체도 누구? 사람. 동물에서는 권리라는 말을 안 쓴다, 이게. 그러면 권리의 주체는 사람인데, 자,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면, 사람에 대해서, 그죠? 자,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보면, 자, 이런 거 베이스인데, 베이스가 중요합니다. 사람에는 권리의 주체는 누구? 사람. 뭐 주체 나오면 무조건 누구? 사람. 근데 권리의 주체는 사람인데, 사람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법인은 뭘 법인이라고 합니까? 법인. 글자 그대로 하면 된다, 이게. 사람은 아닌데,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인정해 준 사람. 간단합니다. 앞으로 법인이 뭐냐 하면 뭐가 아닌데, 사람은 아닌데,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인정해 준 사람. 이 법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다. 사단법인은 사람의 단체에 대해서 법적으로 인정해 준 거. 재단법인은 재산의 단체에 대해서 법적으로 인정해.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법인이란 말 안에는 사람의 단체, 재산의 단체, 단체라는 걸 내포하고 있고, 단체가 법적으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건 두 번째 무슨 등기? 설립 등기가 되었을 때 비로소 법적으로 사람이 된다. 근데 여러분 단체가 법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설립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단체를 뭐라고 하냐면은 법인격 없는 법인이다. 는 말씀이다. 무슨 격 없는 법인? 법인격 없는 법인. 법인격 없는 법인은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으면 뭐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닌데 예외적으로 사람처럼 취급하는 경우 있다. 그러면 또 우리 법에서는 사람이라야 능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뭐라는 말을 쓴다? 사람. 근데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취급하는 경우 등기법에서 등기능력, 등기부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등기법에서 무슨 자가 될 수 있다? 소유자. 그러면 법인격 없는 법인의 대표적인 예는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그 자기 예를 들면 뭐 천일생 같으면 천시잖아요. 천시, 문중, 종중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김해 김씨 무슨 공파, 밀양박씨 무슨 공파 있잖아요, 그죠? 종중, 문중 있잖아요. 그게? 그거는 전부 다 뭐 법인격 없는 법인입니다. 종중, 문중, 동창회 이런 거, 교회도 법인격 없는 법인입니다. 그럼 교회도 부동산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외적으로 등기 능력 인정합니다. 뭐가 아닌데? 종중, 문중, 동창회, 교회는 무슨 격 없는 법인? 법인격 없는 법인이지만 예외적으로 사람처럼 등기 능력, 등기법에서 부동산 소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능력? 당사자 능력. 원고 피고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자, 근데 다시 그럼 이런 법인이란 말 안에는 단체가 설립 등기가 되었을 때 비로소 법적으로 사람이 되는데, 그럼 이런 단체가 설립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단체를 무슨 격 없는 법인? 법인격 없는 법인은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으면 사람이 아닌데, 예외적으로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 등기법과 민사소송법에서는 사람처럼 취급한다. 그 다음 다시, 그러면 이런 법인에는 사람의 단체에 대해서 법적으로 인정해 준 것, 재산의 단체에 대해서 법적으로 인정해 준 것, 그럼 사단법인은 반드시 뭐라는 게 있어야 된다? 사원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러면 사람의 단체니까 의견을 집약할 수 있는 무슨 총회? 사원총회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단법인은 사람의 단체니까 의견이 분분하다. 차라리 단체를 어떻게 하는 게 낫다? 공중분해시키는 게 낫다. 무슨 해산? 임의해산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재단법인은 재산의 단체. 재산의 단체니까 재산의 뭐만 있으면 됩니까? 출연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에서는 사원이라는 것도 없고 총회라는 것도 없고 해산이라는 것도 없다. 이번에 등기법에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무조건 사단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야 되고, 총회의 결의서가 첨부됐는데 재단 어쩌고 저쩌고 이런 단어가 나오면 OX, X. 이번에 등기법에 시험 문제. 그 다음에 또, 그럼 이런 총회의 결의서가, 여러분 그러면 사단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게 좋은 겁니까? 취득하는 게 좋은 겁니까? 취득하는 게 좋은 거죠. 취득하는 게 좋은 거고 처분하는 거는 어떻게 하다? 불리하단 말이지. 그러면 취득할 때는 권리자라는 말 쓰고 처분할 때는 무슨 자? 의무자라는 말을 쓴단 말이지. 그러면 이런 총회결의서, 그러면 총회결의서 나오면 뭐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고? 사단. 이번에 등기법에 나왔는데 이 사단이 총회결의서가 첨부하려면은 유리할 때 불리할 때니까 사단이 무슨 자일 때? 의무자일 때만 총회결의서가 있어야 되고, 권리자일 때는 총회결의서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단 말이지. 근데 이거는 막 책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무슨 템을 알고 있어야 시스템. 다시 총회결의서는 사단이 권리자일 때, 의무자일 때 총회결의서고, 권리자일 때는 총회결의서 필요 있다 없다? 없고, 아예 재단에서는 총회결의서, 총회라는 단어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이제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어쨌든 권리의 주체는 다시 돌아와서, 권리의 주체는 누구? 사람. 권리의 중심은 항상 사람인데, 자 그러면 이 권리 변동에서 발생, 변경, 소멸이 있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권리가 발생했다는 말입니까? 사람에게 권리가 발생했다는 말이지. 그러면 사람이 권리를 뭐 했다? 취득이라는 말하고 똑같다 이게. 발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사람이 권리를 뭐 했다? 취득. 근데 요 발생에는 다시 두 개로 나눕니다. 무슨적 발생과 절대적 발생과 무슨적 발생, 상대적 발생, 이렇게. 절대적 발생과 무슨적 발생, 상대. 자, 두 개로 나눈다. 뭐가 있다? 두 개로 한다. 뭐가 있다? 기준. 뭐가 있다? 기준. 요거는 절대적 발생은 그러면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는데 어떻게 취득하느냐 하면 맨 처음 최초로 취득하는 걸 무슨적 발생? 절대적 발생을 다른 말로 무슨적 취득? 원시적 취득이다. 상대적 발생은 타인의 소유권을 기초로, 타인의 무슨 권을 기초로? 소유권을 기초로 취득하는 걸,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취득하는 걸 무슨적 발생? 상대적 발생. 그래서 상대적 발생을 무슨적 취득? 승계적 취득이다. 이전받는다. 이렇게. 자, 그럼 다시 발생은 권리 주체는 사람인데 사람에게 권리가 발생한다. 다른 말로 사람이 권리를 뭐한다? 취득하는데 이거는 언제 취득하는 거?
처음, 최초로. 요거는 타인의 뭐 소유권을 기반으로 해서 이전받는다 이게. 기반으로 해서 취득하는 걸 이걸 무슨적 취득? 상대적 발생, 승계적 취득. 요거는 언제 어떻게 취득하는가? 처음. 요거는 타인의 무슨 걸 기초로? 소유권을 기초로. 그러면 요 절대적 발생, 원시적 취득은 동사는 어떻게 하면 제일 처음 취득합니까? 빨리 거기 있네. 동사는 뭐? 동사는 어떻게 하면 취득합니까? 제조. 건물은 신축. 토지는 뭐? 매립. 무주물 뭐? 선점, 섭득, 발견. 뭐 선점, 섭득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끝에 거 세 개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무슨 취득과? 쇼 취득과 선의 취득과. 이거 전부 다 물권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무슨 수용? 토지 수용. 요 세 개는 성질상 처음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게. 쇼 취득 알죠? 타인의 물건을 몇 년간 점유하면은 20년간 점유해서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요 선의 취득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이걸 선의 취득인데 어디에서만 인정한다? 동산에서만 인정. 그냥 이렇게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 다음 무슨 수용? 토지 수용. 토지 수용은 수용기간이 처음 취득한 거로 봅니다. 성질상. 성질상 뭐 어떻게 취득한 거로 본다? 처음.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무슨 취득? 시효 취득, 선의 취득, 무슨 수용? 토지 수용. 무슨적 취득? 원시적 취득. 그 다음에 상대적 발생은 타인의 무슨 건? 소유권을 기초로 하는데 이건 두 개로 나옵니다. 다시 무슨적 취득과 이전적 취득과 무슨적 취득? 설정적 취득. 자, 요 상대적 발생은 아까 뭘 기초로 한다 했습니까? 타인의 무슨 건을 기초로? 소유권을 기반으로 한다 했지. 소유권을 기반으로 한다 했지. 자, 타인의 소유권을 기반으로 하는데 요 제목 이전. 타인의 소유권을 어떻게 합니까? 이전 받습니다. 이전 받으면 한쪽은 뭐 어떻게 하고? 이전 받으면 한쪽은 어떻게 하고? 취득. 매도인은 소유권 무슨 실? 상실. 자, 이전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매매가 있잖아요, 그죠? 자, 매매가 이루어지면은 누구는 취득하고? 매매가 이루어지면 누구는 취득하고? 매수인은 취득하고. 매수인은 뭐? 상실. 맞습니까? 예. 매도인은 무슨 실? 상실. 누구는 취득하고? 매수인. 그럼 누구를 기준으로? 매수인을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또 이전 받으면 누구는 취득? 매수인은 취득하고 매수인은 소유권 무슨 실? 상실. 이런 걸 무슨적? 한쪽은 취득하지만 상대방은 매도인은 무슨 실? 상실하는 거. 이걸 무슨적 취득? 이전적 취득. 그 다음 설정적 취득은 타인의 소유권에다가 타인의 소유권을 기본으로 하는데 설정.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설정하더라도 그 사람은 소유권 제한받을 뿐이지. 설정하면은 소유권 제한받을 뿐이지 그 사람의 소유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다시 타인의 소유권을 이전 받음으로 한쪽은 취득하고 한쪽은 뭐? 소멸, 상실. 요거는 한쪽은 타인의 소유권에다가 설정하더라도 타인의 소유권은 뭐 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뭐 받을 뿐이다? 제한받을 뿐이다. 뭐 받을 뿐이다? 제한받을 뿐이다. 그래서 이전적 취득은 이전받는데 한정된 부분을 이전받는 것을 무슨 승계? 특정승계. 전부 이전받는 것을 무슨 승계? 포괄승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항상 이 제목에 답이 있죠. 이게. 그러면 한정된 부분을 이전받는 것을 무슨 승계? 특정승계. 전부 이전받는 것을 무슨 승계? 포괄승계. 특정승계는 어느 거? 매매, 정여, 교환 등으로 취득. 매매, 정여, 교환 등으로 취득하는 걸 무슨 승계? 특정승계고. 무슨 승계? 특정승계라는 거로 전부 이전받는 거. 무슨 부? 전부 이전받는 거. 어떻게 하면 전부 이전받습니까? 상속. 무슨 소? 상속. 포괄유정. 내가 죽으면 내 재산 몽땅 넣어줄게. 그 다음에 회사병.
요 물권법 가면 다 중요합니다. 물권에 있는 용어다 전부 다. 그럼 자, 타인의 소유권에다가 설정 하더라도 내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취득하더라도 다시 내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취득하더라도 그 사람 소유권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뭐 받을 뿐이다? 제한받을 뿐이다. 뭐 받을 뿐이다? 제한. 뭐가 중요합니까? 여기서 뭐가 중요합니까? 제목. 타인의 소유권에다가 설정하더라도 타인의 소유권은 뭐 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뭐 받을 뿐이다? 제한받을 뿐이다. 무슨 물권의 취득? 제한 물권의 취득. 그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취득 이런 거 제한 물권 취득. 그죠? 하더라도 그 사람 그럼 요거는 이전 받음으로 한쪽은 취득하지만 한쪽은 뭐? 소멸. 요거는 타인의 소유권에다 설정하더라도 타인의 소유권은 뭐 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뭐 받을 뿐이다? 제한받을 뿐이다. 되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요거 그래서 취득을 가지고 잘 내고 발생. 자, 그 다음에 변경 들어가는데 변경은 요 주체 변경과 내용의 변경과 작용의 변경. 여러분 앞으로 주체 아까 뭐로 바꾸라 했노? 주체하면 누구? 사람 대표적으로 소유자 어떻게 하면 바뀝니까? 소유자 어떻게 하면 바뀝니까? 이전. 그렇지. 간단하잖아요. 이전하면은 물건은 그대로 있는데 소유자가 갑에서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소유자가 바뀌잖아요. 물건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하면 소유자가 바뀝니까? 이전. 그래서 이 주체의 변경은 전부 다 무슨적 취득? 이전적 취득권. 이전적 취득과 어떻게 하다? 동일하다. 주체, 소유자 어떻게 하면 바뀝니까? 이전. 무슨 전? 이전. 무슨 전? 이전. 제목이 중요하죠. 그죠? 제목. 그럼 내용의 변경은 다시 양적 변경과 질적 변경. 전부 다 물권법에 나오는 겁니다. 양적 변경과 무슨 변경? 질적 변경. 양적 변경은 어떻게 하는 거? 양적. 갖다 붙이면 되지. 갖다 붙이면 되지. 무슨 부? 첨부. 첨부는 물권법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부합, 혼합, 가공. 부합은 갖다 붙여서 식별 가능한 거. 됐습니까? 뭐 가능하다? 식별 가능. 부동산에다가 동산. 여러분 앞으로 부동산 하면 무조건 뭐? 어느 거? 부동산 하면 무조건 토지, 생산의 3요소. 토지, 노동, 자본. 부동산 하면 뭐? 토지. 물건 하면 뭐? 토지. 대표적인 주자. 토지에다가 뭘 갖다 붙인다면 이게 섞인다 안 섞인다 빨리. 안 섞이잖아요. 토지에다가 뭘 갖다 붙여도 섞인다 안 섞인다? 안 섞이고 식별 가능한 거 이건 뭐? 부합. 부동산 동. 혼화는 식별 불가능한 원료를 섞어서 전혀 새로운 물건이 되는 거 이건 뭐? 혼화. 지금 됐습니까? 예. 가공은 동산에다가 뭘 간 거? 기술. 어쨌든 이건 첨부에는 부합, 혼화, 가공 있는데 이걸 첨부. 이건 무슨 변경? 양적 변경. 그럼 질적 변경은 이건 질적 변경, 이건 성질의 변경. 성질의 변경 됐습니까? 무슨 대위? 물상 대위. 자, 물상 대위는 어디서 나오냐면 아까 담보물권에서 나오는데 담보물의 성질이 변한 경우 변환 목적물 위에 여전히 담보물권 미치는 것. 핵심 단어 찾아라. 핵심 단어. 성질이 변한 경우. 그래서 질적 변경이지. 그럼 요거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아까 저당권 갑이 을에게 1억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어른 채무자잖아요. 돈 좀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돈 못 갚으면 어떡해? 우리 집 잡아놓으세요. 부동산 찜해놨단 말이지. 표시해놨다면 등기, 그지? 요 법률행위가 몇 개냐 하면 2개. 채권 하나, 저당권 하나. 몇 개? 2개. 네, 저당권은 물건이 되게. 무슨 건? 물건. 무슨 건? 물건. 무슨 건? 물건. 근데 물건이 없어져 버리면 저당권 소멸하고 채권만 남는다, 이게. 근데 이 집에 저당권 설정해놨는데 찜 표시해놨는데 표시해놓은 물건에 이 불이 나가지고 집이 없어져 버렸어. 전부 집이 불타버려. 그럼 집이 불타가지고 집이 없어져 버리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소멸하고 뭐만 남는다? 채권. 근데 해필 여기에 화재보험이 들어있었단 말이야. 무슨 보험? 화재보험. 했을 때 저당권자가 화재보험금을 어떻게 하면은 압류하면은 저당권자가 요 화재보험금에 대해서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이걸 물상대위라는 말을 쓴다. 담보물이 다른 곳으로 바뀌었을 때 다른 곳으로 바뀐 목적물 위에 여전히 담보물건은 효력이 담보물건이 여전히 담보물건 미치는 것. 무슨 면제받을 수 있다? 우선 면제. 무슨 보험금에서 화재보험금에 대해서 무슨 면제?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무슨 대위? 물상대위. 그럼 여기 핵심 단어 담보물의 성질이 변한 경우 하니까 성질 변경, 질적 변경. 변한 목적물 위에 여전히 담보물건 미치는 것. 이건 무슨 대위? 물상대위. 저당권에는 무슨 대위 있다? 물상대위 있다. 예? 담보물건은 거의 대부분 물상, 유치권에는 없는데.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변제? 대물변제. 무슨 변제? 대물변제. 예? 돈 갚는 걸 이제 앞으로 돈 갚았다 이걸 변제했다 이렇게 한다. 이게 무슨 제했다? 변제. 돈 갚아야 되는 거를 뭐로 대신? 물건으로 대신하는. 돈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물건. 성질 변경지.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거 요거 잘 나온다. 요거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러분 앞으로 손해배상 나오면 무조건 성질 변경이다. 원래는 여러분 갑이 을에게 돈 빌려줬단 말이지. 1억 빌려 갑은 채권자, 을은 무슨 자? 채무자. 여러분 채권은 아까 재산법은 2가지가 있죠. 물건과 채권. 물건과 무슨 건? 채권. 물건은 뭐에 대한 권리? 물건. 채권은 오직 계약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 이거 채권. 다시 채권은 무슨 직? 오직 계약한 사람. 다시 채권은 무슨 직? 오직 계약한 사람. 다시 채권은 무슨 직? 오직 계약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어떤 사람에게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그러고, 만약 돈 빌려준 돈 갚아라. 여러분 같으면 수강증 내고 뭐 해주세요? 강의해 주세요. 그것 채권.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수학료 내고 수강증 끊었다. 그러면 강의해 주세요. 채권이고. 그러면 학원은 강의를 해줘야 할 뭐가 있다? 채무. 무슨 무? 채무. 채무자는 행위를 해야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는데 채무자가 약속한 행위를 하지 않는 거, 이건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그러면 채무자가 행위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채무자가 행위하지 않으면 행위를 강제하게 할 수는 없고. 됐습니까? 아무리 자본주의라더라도 자본주의 최대 이념은 인간 존엄이거든. 아무리 채무자가 행위 안 해도 행위를 강제하게 할 수 없고, 그러면 행위 대신에 뭐로? 자본주의니까 뭐로 만족한다? 돈.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래서 행위 대신에 뭐로 만족한다? 손해배상. 행위 대신에 무슨 배상? 손해배상. 행위 대신에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행해야 된단 말이지. 채무불이행은 행해야 되는데 행위 안 하니까 행위를 강제하게 할 수는 없고, 행위 대신에 뭐로 만족한다? 빨리 돈. 무슨 배상? 손해. 그래서 손해배상 나오면 무조건 무슨 변경? 질적 변경.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손해배상은 질적 변경이고, 오늘 했잖아요. 손해배상 하면 또 뭐라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까? 빨리. 귀책 사유.
다른 말로 무슨 과실? 고유과실. 자꾸만 해야 된다. 잊어버리거든. 무슨 사유? 귀책 사유. 다른 말로 고유과실. 그래서 질적 변경 무슨 대위? 물상대위, 대물변제, 무슨 배사? 손해배상.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인데 작용의 변경은 주로 등기. 무슨 기? 등기. 등기는 됐습니까? 등기는 무슨 요건의 취득? 대항 요건의 취득. 여러분 등기하면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이걸 무슨 요건의 취득? 대항 요건이죠. 그 다음에 저당권의 순위 변경. 앞순위가 소멸하면 2순위가 몇 순위로? 1순위로. 전부 다 등기와 관련이 있다. 저당권의 무슨 변경? 순위 변경. 그 다음에 소멸도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 여러분 상대적 소멸부터 하는데 상대적 소멸은 나는 권리를 잃어버리지만 상대적 소멸은 누구는 권리를 잃어버리지만 나는 권리를 잃어버리지만 그로 인해서 타인이 어떻게 한다? 취득. 그럼 요거는 누구 입장이겠습니까? 매매에서 누구 입장? 매도인. 매도인은 자기가 소유권 상실하지만 그로 인해서 누가 취득합니까? 매수인. 다른 사람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걸 무슨적 소멸? 상대적 소멸. 그럼 상대적 소멸의 대표적인 거는 어떤 게 있노? 이전적 취득. 주체 변경과 동일하다. 같은 말이죠, 전부 다. 변경과 뭐하다? 동일하다. 그래서 상대적 소멸은 매매에서 누구 입장에 선다? 누구 입장에서? 매도인. 소유권 상실하지만 그로 해서 타인이 취득. 이전적 취득. 주체의 변경과 동일하다. 그러면 어쨌든 상대적 소멸은 한쪽은 잃어버리지만 그로 해서 타인이 권리를 취득하잖아요. 이전받아가지고. 근데 절대적 소멸은 권리가 소멸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고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거. 이걸 무슨적 소멸? 절대적 소멸. 자, 상대적 소멸은 소멸하지만 한쪽은 다른 쪽에 넘어간다, 빨리 넘어가는 거. 이걸 무슨적 소멸? 절대적 소멸은 권리가 소멸하는데 누구한테 넘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고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거. 이거 어느 거? 건물을 멸실했다. 건물을 헐었다. 그럼 건물에 대한 소유권 소멸하잖아요. 물건이니까 건물에 대한 소유권 소멸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안 넘어갔지. 그래서 이거는 목적물의 멸실. 그 다음에 요거 혼동. 자,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혼화는 원료와 원료를 섞어서 식별 불가능한 거. 이거 뭐? 혼화. 혼동은 권리와 의무가 한 사람에게 기소. 그럼 얘가 어떤 게 있냐? 무슨 권자가? 전세권자가 전세권자가 매수, 임차인이 매수 하면 전세권 소멸,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 여러분 전세권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사버렸습니다. 전세권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사버렸습니다. 그럼 자기가 소유자면서 무슨 권자? 빨리 전세권자 되잖아요. 그럼 소유자면서 자기가 전세권자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전세권은 혼돈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사버렸습니다. 그럼 자기가 무슨 자면서? 소유자면서 무슨 차인? 임차인. 하면 임차권 존속시킬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무슨 권은? 임차권은 무슨 동으로? 혼동으로 소멸. 되겠습니까? 예, 혼동.
이럴 때 전세권. 그 다음에 또 여러분 토지와 우리나라는 건물은 별도다 말이. 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면 건물 소유자는 지상권이 있다 이렇게 표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면 건물의 소유자는 무슨 권이 있다? 지상. 그러면 지상권자가 토지 사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 사가지고 토지와 건물이 한 사람에게 기속하면은 지상권 존속시킬 필요 있다 없다 빨리.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무슨 권은 지상권은 무슨 동으로? 혼동으로. 그러면 여기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까? 그 자체가 없어졌습니까? 그 자체가 없어졌. 이걸 무슨적 소멸이라는 말을 쓴다? 절대적 소멸. 물건이 멸실하면 소유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까? 그 자체가 없어졌습니까? 그 자체가. 이걸 무슨적 소멸? 절대적 소멸이다. 이렇게 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권리 주체는 누구? 사람. 사람에게 절대적 발생, 처음 취득하는 거, 원시적 취득. 그러면 동사는 어떻게? 제조, 건물은 신축, 토지는 뭐? 매립, 선점, 섭득 이런 게 있고, 그럼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거 무슨 취득? 시효 취득과 선의 취득과 무슨 수용? 토지 수용. 그 다음에 상대적 발생은 타인의 소유권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전 받음으로써 한쪽은 취득, 한쪽은 뭐? 소멸. 요거는 이전적 취득에서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매수인. 매수인은 취득했지만 매도인은 무슨 실? 상실. 그러면 한정된 부분을 이전받은 건 뭐? 매매, 정려, 교환. 어떻게 이전받는 거? 한정. 전부 이전받는 건 무슨 소? 상속, 포괄유정, 회사의 합병. 이런 거. 그 다음 설정적 취득은 타인의 소유권을 기반으로 해서 설정. 타인의 소유권을 기반으로 해서 설정하더라도 타인의 소유권은 소멸하지 않고 뭐 받을 뿐이다? 제한받을 뿐이다. 그 다음에 주체의 변경. 주체, 소유자, 권리자 어떻게 하면 바뀐다? 이전적 취득과 동의. 이전적 취득은 전부 다 뭐의 변경? 주체의 변경. 그 다음에 내용의 변경은 양적 변경과 뭐? 질적 변경. 양적 변경 갖다 붙이는 거. 물권법에 나오는 거지. 부합, 혼화, 가공. 부합은 식별 가능한 거 섞어서, 혼화는 섞어서 식별 불가능한 거. 이거 뭐? 혼화. 그 다음에 동산에다가 기술 가는 거. 이거 뭐? 가공.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질적 변경은 무슨 대위? 물상대위. 물상대위는 담보물의 성질이 변한 경우 변한 목적물 위에 여전히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 무슨 대위? 물상. 대표적으로 어떻게 저당권 설정해 놨는데 집이 불나버렸다.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뭐한다? 소멸. 하는데 거기에 무슨 보험이 들어있었다? 화재보험. 했을 때 저당권자가 화재보험금을 압류하면은 화재보험금에 대해서 저당권자는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 집이 뭐로 바뀌었다? 봉금. 집이 뭐로 바뀌었다? 봉금. 성질 변경. 그 다음에 무슨 변제? 대물 변제. 돈 대신에 뭐로 바뀌었다? 물건. 돈 대신에 뭐? 물건.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 행위를 해야 되는데 행위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행위하지 않으니까 행위 대신에 뭐로 만족한다? 돈. 무슨 배상? 손해. 행위 대신에 뭐로? 돈. 무슨 배상? 손해. 특히 손해배상 하면 전부 다 무슨 변경? 질적 변경.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은 등기와 관련이 있는데 대항요건의 취득. 등기하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의 순위 변경. 그럼 절대적 소멸은 멸실과 무슨 동? 혼동. 그래? 혼동의 대표적인 거. 전세권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사버렸다. 임차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사버렸을 때 그럼 전세권자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하면은 전세권과 임차권은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 그럼 전세권과 임차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까? 그 자체가 없어졌습니까? 그 자체. 그지? 그 다음에 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을 토지 소유자가 매수하거나 안 그럼 토지 소유자가 뭐를 매수해버리면 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을 매수해버리면 지상권은 무슨 동으로? 혼동으로 소멸. 그럼 이때 지상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까? 그 자체가 없어졌습니까? 그 자체. 이런 걸 그 자체 다른 사람이 넘어가지 않고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걸 무슨적 소멸? 절대적 소멸.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무슨적 소멸? 상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은 누구 입장에서 생각한다? 매도인. 그러면 매도인은 소유권 상실하지만 매수인은 소유권은 한쪽은 상실하지만 한쪽은 뭐한다? 취득. 그럼 누구 입장에서 생각한다? 매도인. 하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이 넘어감으로써 소멸하는 거. 무슨적 취득?
이전적 지각 주체의 변경은 무슨적 소멸? 상대적 소멸이다 하는 것 되겠습니까? 예, 꼭 기억돼야 되고 그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기면 이제 무슨 행위로 갑니까? 법률 행위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무슨 행위? 법률 행위인데 자, 법률 행위인데 그죠? 자, 근데 여러분 법률 행위 들어가기 전에 그죠? 뭐부터 하느냐면 여러분 자, 권리 변동 금방 우리 권리 변동했잖아. 권리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 그지? 그럼 여러분 권리 변동이 있다는 말은 권리 관계의 변동이 있다는 말하고 똑같고 권리 관계의 변동이 있다는 말은 무슨 관계? 법률 관계의 변동하고 똑같단 말이지. 그럼 우리는 뭐를 공부합니까? 법을 공부하잖아, 그지? 뭐를 공부한다? 법을 공부하자. 우리 이 법률 관계를 분석을 해보자. 앞부분이 어렵다, 총치. 법률 관계를 분석하면 가장 기본적인 게 무슨 사실이냐면은 법률 사실이고, 법률 사실이 모여서 뭐가 되고,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이 되면 뭘 효과? 법률 효과를 발생한다. 이런 3단계를 거쳐서. 그럼 여러분 아까 우리 했잖아. 요건과 뭐가 있다? 효과. 뭐가 중요하다? 요건. 그럼 요건이 돼야 효과 발생하는데. 그러면 요 원래 법률 관계는 이런 3단계를 거친다. 이게. 무슨 사실? 법률 사실. 사실이 모여서 뭐가 되고 요건. 요건이 되면 뭘 나타낸다? 효과. 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걸 과학을 원용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죠? 저희는 그죠? 중학교 다닐 때 이제 막 물상 같은 거 배웠거든. 요즘은 그래서 물상 시간에 선생님이 과학 시간에 그지? 그럼 우리 때는 그죠? 박통시대 때잖아요. 그죠? 한번 선생님이 출석부 딱 들고 항상 선생님 보면 딱 배를 내밀면서 출석부 들고 한쪽에서는 어떻게 회초리 위험으로 들고 하고 학생 여러분 이렇게도 하지 않고 저희 때는 뭐 일본처럼 뭐 제군 들은 말이야 저번 주에 어디까지 했지 딱 이렇게 막 하잖아요. 남학교에서는 그러거든. 잘못 걸리면 무슨 사발 내고 죽사발 해도 집에 가서 얻어맞았다 말한다 못한다? 못한다. 말하면 뭐라고 하냐고 엄마가 잘못해서 맞았지 뭘 잘못했니 너는 더 맞아야 돼. 왜 선생님이 시키는데 안 하고 안 하니까 너가 하지. 선생님 그 말 안에는 선생님한테 모든 걸 믿고 선생님한테 모든 교육을 맡긴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선생님 중에 또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중에 사이코도 있긴 있습니다. 10명 중에 몇 명, 1명 내지 2명이 있는데 80% 선생님은 정말 누구? 정말 그 저희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막 학교 얻어맞았다 그러면 왜 얻어맞았냐 이야기 묻기 전에 잘 맞았다. 너는 더 맞아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 거에 대해서 그게 완전히 맡기는 거죠. 요즘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아버지도 손을 안 대는데 어디 선생님 모가지를 날리든지 우리가 학교 그만두니 가자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하는데 그때는 그죠? 우리 때는 그죠? 막 교복 입고 모자 쓰고 이랬잖아요. 그죠? 교복도 1학년 때부터 몇 학년 때까지 3학년 때 입어야 하니까 단도 한 무릎팍까지 넣는단 말이에요. 왜? 키가 크니까 이걸 3학년 때까지 입거든. 그럼 딱 2학년 올라갈 때 요만큼 내고 그럼 딱 보인다. 이게 딱 헐어가지고 3학년 때는 완전히 이제 이게 발 모가지에 걸려야 돼. 키워. 모자도 그지? 모자도 머리가 이게 푹 당깁니다. 맨날 뭐 머리도 크더라 이게. 그러면 나중에 처음에 1학년 때는 푹 들어가지만 나중에 3학년 때 되면 모자가 어떻게 여기 정수리에 얹혀 있다. 이게 옛날에 그리고 한 교실에 80명씩 들어갔습니다. 하면은 뭐 아침에 오면 뭐 책상에 뛰어다니는 친구, 어떤 친구는 장난치다가 교복을 잡아 당겨가지고 팔이 한쪽 떨어진 친구, 이게 재밌거든. 근데 그때도 모자를 딱 쓰면 그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갔기 때문에 형님이라고 생각하거든.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귀엽습니다. 가면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물체의 기본적인 단위는 원자야. 물체의 기본적인 단위는 원자고,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고, 분자가 모이면 하나의 물건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원자기호 H는 O, H는 수소, O는 산소, C는 탄소, N은 질소, NA는 나트륨, S는 황, SN은 규소, CL은 염소 해가 쫙 외워야 되거든. 1, 8, 12, 14 해가 와, 아직까지 저 40분까지 다 외우거든. 안 외우면 무슨 사발? 쭉 사발 하는데. 왜 이거 알아야 그 다음에 뭐 4H 플러스 O2는 2H2O가 물 분자 두 개, 질량 보존의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막 한 중학교 때 하거든. 근데 요즘은 초등학교 4학년 때, 3학년 때 하더라고 이게. 그 정도로 빨라진 거죠. 근데 안 외우면은 무슨 사발냅니까? 쭉 사발냅니다. 그냥 이유 없다. 오늘 며칠이야? 하면 4월 3일입니다. 하면 43번 손들어 하고 막 물상시간 되면 그냥 초긴장이거든. 43번 손들어 하면은 딱 손들면은 43번 시키면 되는데 옆에 짝지로부터 2번 건너뛰어 막 수시로 뛰거든. 예측 불문이래. 예. 어떤 데는 안 걸리려고 막 어떤 공부 못하는 친구는 이거 외우면 되는데 그 시간 가지고 공부 못하는 친구 중에서 그죠? 어떤 친구는 그거 피하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야 오늘 며칠이야? 43번 손 들어봐. 내한테 2번 떨어져. 야 책상에 갖고 딱 구석에 와가 있으면 또 신기하게 선생님이 알아가지고 43번 오늘 며칠이야? 4월 3일. 그러면 거꾸로 34번 뒤에서 뭐 하면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걸리면 무슨 사발 낸다? 죽사발 내거든. 그래도 뭐 찍소리 안 합니다. 와, 안 외웠으니까. 근데 그게 여기서도 적용이 된다 이 말이지. 예? 여기에 법률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게 무슨 사실? 법률, 이게 원자에 해당하고, 원자가 모여서 뭐가 되고? 분자. 분자가 모이면 하나의 물건. 예? 그럼 요거 1가 원자, 2가 원자, 3가 원자, 4가 원자, 이게. 이 원자 4개가 모여서 한 개의 분자가 된 게 이게 4가고, 2가는 원자 2개가 모여서 한 개가 분자가 된 게 이게 2가고, 그럼 요 1가는 원자와 분자의 형태가 같은 게 몇 가? 1가.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되는데 때로는 법률 사실과 요건의 형태가 같은 거 있다 없다? 있다. 그거는 뭐냐면 요 1가에 해당하는 걸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단독행위라는 말 씁니다. 무슨 행위?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몇 가? 1가. 몇 개의 의사표시로? 한 개의 법률 사실로 구성된 법률 요건.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법률행위 뜻부터 들어가는데, 그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뭘 요소로 하느냐 하면 의사표시를 요소로 합니다. 무슨 표시를 요소로 한다?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안 들어있으면 절대로 법률행위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법률행위 안에는 전부 다 무슨 표시? 의사표시. 그 다음에 행위자가 뭐한 대로 의욕한 대로 효과 발생하는데 요거를 그럼 요 법률행위 하면 대표적인 게 아까 무슨 약? 계약. 그럼 계약이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단 말이지. 그럼 요거는 요 법률행위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면은 법률행위는 어디에 해당하느냐면 법률 요건에 해당합니다. 요 법률 관계에서. 법률행위는 무슨 요건? 법률 요건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의사표시는 무슨 사실? 법률 사실. 요건이니까 안에 뭘 내포하고 있어야 된다? 사실. 그 다음에 의혹한 대로 이게 뭐? 법률 효과다. 그럼 요거는 이제 국어, 주어. 법률행위는 계약은 하면 무슨 요건? 법률 요건. 의사표시는 주어 뭐 하고 서술어 법률 사실. 그 다음에 법률행위는 그럼 요 2개를 붙여봐라. 법률행위는 주어, 법률행위는 무슨 표시를? 무슨 사실로 하는? 법률 사실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게 이제 오리지널.
그럼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법률 사실 대신에 반드시 요소로 하는 무슨 요건? 법률 요건이고,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무한대로 의욕한 대로. 그래서 법률행위는 주어 넣으면 무슨 요건? 법률 요건. 의사표시는 주어 넣으면 무슨 사실? 법률 사실. 거기 있죠, 그지? 그래서 거기에 프린터 보면 4페이지 메뉴에 법률행위는 하면 무슨 요건? 법률 요건이다. 셋째 줄. 그 다음에 법률행위는 무슨 표시를? 법률행위는 무슨 표시를? 의사표시를 법률 사실로 하는 법률 요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무슨 요건? 법률 요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다른 말로 뭐 반드시 요소로 하는 무슨 요건? 법률 요건. 그럼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무한대로 의욕한 대로 효과. 그럼 이걸 어떻게 나오냐면은 법률행위는 법률 사실이다 하면 OX, X. 법률행위는 무슨 요건? 법률 요건. 의사표시는 무슨 사실? 법률 사실.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무한대로 의욕한 대로 효과 발생. 그래서 요 의욕한 대로 합의한 대로 효과 발생. 그래서 이 법률행위를 사적 자체의 수단이다 이렇게. 무슨 자체의 수단? 사적 자체의 수단 하면 무슨 행위? 법률행위 이렇게 나와 있네. 그 다음에 이 법률행위하고 또 용어 중에 준법률행위라는 게 나오는데, 무슨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도 법률 요건이라는 점에서 법률행위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법률 요건이면 안에 뭘 내포하고 있어야 됩니까? 법률 사실인데 요거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완전히 반대지. 법률행위는 반드시 뭘 요소로 한다? 의사표시. 그 다음에 요거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 발생. 무슨 규정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 발생. 이걸 무슨 법률행위? 준법률행위다. 그래서 법률 규정에서 효과 발생하는 것 하면 무슨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하는 것.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럼 다시 복잡하죠? 지금 안 해도 나중에 알아집니다. 그럼 여러분 요것만 기억한다. 예? 법률행위는 반드시 뭘 요소라고? 의사표시. 행위자가 무한대로 의욕한 대로.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 예? 그 다음 법률행위는 무슨 요건? 법률 요건.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 붙여라. 법률행위는 무슨 표시를? 의사표시를 법률 사실로 하는 법률 요건. 지금 됐습니까? 여기 있는 문장을 읽었을 때 요걸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는 뭘 요소로 하지 않는다?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고 무슨 규정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 발생한다. 그럼 법률행위 대표적인 건 무슨 약이 있다? 계약. 그 다음에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 계약,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그래?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계약은 행위자가 무한대로 의욕한 대로 합의한 대로. 그럼 법률 규정에서 효과 발생한다 하면 법률행위가 아니고 무슨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법률 규정 나오면 무슨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종류로 넘어가는데, 법률행위 종류로 넘어간다. 그지? 여러분, 법률행위 앞으로 종류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민법, 공법, 다른 모든 법에서 뭐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종류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기준이 있다. 한도 끝도 없이. 여러분, 천일생은 됐습니까? 집에서는, 집을 기준으로 하면은, 집에서는 됐습니까? 마누라를 기준으로 하면은 무슨 편이고, 부를 땐 무슨 편? 남편. 자식을 기준으로 하면은 무슨지? 아버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지? 그럼 같은 사람, 다른 사람? 같은 사람이지. 그럼 학원에 오면은 뭐고? 교수. 밖에 친구들 하면은 무슨 똥? 개똥. 이렇게 가는 거지. 그게? 전부 다 같은 사람, 다른 사람. 마찬가지로 법률행위 종류, 이 안에 있는 건 전부 다 법률행위. 그럼 법률행위인데, 자, 법률행위를, 그 종류를, 법률행위는 반드시 뭘 요소로 합니까? 법률행위는 반드시 뭘 요소로 합니까? 의사표시. 법률행위는 반드시 뭘 요소로 합니까? 의사표시. 자, 법률행위 종류로 들어가는데, 이 앞부분은 좀 재미없고 외워야 될 게 많다. 이제 의사표시 가야. 자, 법률행위 종류인데, 자, 의사표시를 가지고 법률행위를 나누면 이 안에 있는 거 전부 다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습니까? 의사표시. 의사표시 형태에 따라서 법률행위를 나누면 무슨 약? 계약. 그 다음 단독행위. 그 다음 무슨 행위? 합동행위. 근데 그러면 요거는 의사표시가 요렇게 대립적으로 되는 법률행위를 무슨 약? 계약.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한 개의 의사표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이걸 무슨 행위? 단독행위. 합동행위는 하나의 여러 방향으로 오는 거, 이건 무슨 행위? 합동행위. 근데 합동행위는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합동행위는 딱 한 개밖에 없다. 무슨 명? 여러 명. 아까 무슨 명? 여러 명. 무슨 명? 여러 명. 여러 명. 무슨 명? 여러 명. 무슨 법인 설립행위? 사단법인 설립행위. 예? 그러면은 요 법률행위 종류에서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인데, 그러면 여러분 계약이 차지하는 게 아까 거의 90%였습니다. 그럼 주로 이제 시험은 뭐를 가지고 냈냐면 단독행위를 가지고 낸다 이게. 아까 단독행위는 몇 개의 의사표시로서 아까 한 개의 의사표시, 한 개의 몇가 일가, 법률 사실이면서 무슨 요건? 법률 요건 몇가 일가, 몇가 일가. 그거 생각한다 이게. 자, 근데 단독행위는 여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그래서 시험은 뭘 가지고 잘 내냐면 단독행위를 가지고 출제합니다. 남았던 무슨 행위를 가지고 낸다? 단독. 그래서 단독행위는 기억해야 되는데, 무슨 방 있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무슨 방?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데, 주로 없는 단독행위,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그럼 나중에 요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굉장히 많이 써먹는다 이게. 써먹는데,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아까 했죠. 합동행위는 여러 명. 무슨 법인? 사단법인. 그러면 아까 사단하고 재단하고 거의 반대적 성격이 있었잖아요. 사단에서는 사원, 총회, 해산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만, 재단에서는 재산의 출원만 있으면 되고, 뭐 사원, 총회, 해산 이런 말 쓰면 된다 안 된다? 아니, 어디에서는? 재단에서는. 그래서 요 재단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예. 재단법인 설립행위, 유언, 유정, 권리의 포기, 소유권의 포기. 그럼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건 전부 다 무슨 행위라 했습니까? 법률행위지. 포기도 법률행위다.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게. 되겠습니까? 재단법인 설립행위, 유언, 유정, 권리의 포기, 소유권의 포기. 꼭 기억한다 이거. 다른 건 아니어도 요거는 외워야 됩니다. 무슨 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뭐 재단법인 설립행위, 유언, 유정, 권리 포기, 소유권의 포기. 다시 뭐 재단법인 설립행위, 유정, 권리의 포기, 소유권의 포기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외워놓고 보면 상대방이 있습니다. 일방적인데 외워놓고 보면은 앞머리 글자 그거 동체 상추, 해해, 지철. 무슨 채? 동체, 상추, 해해, 지철. 외워놓고 보면 일방적인데, 그럼 요 상대방 있는 단독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가 특징이냐면 형성권입니다. 무슨 건? 형성권. 형성권은 일방적인 권리. 일방적인 권리. 특징이 거의 습자로 이루어졌습니다. 해제권, 해지권, 취소권, 철회권, 동의권, 추인권, 채무 면제만 빼고 상계권. 그래서 전부 다 끈 붙이면 몇 자입니까? 채무 면제만 빼고 끈 붙이면 몇 자? 세 자.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일방적인 권리. 그래서 뭐 그 앞머리 글자 무슨 채? 동체, 상추, 해해, 지철. 무슨 방이 있는 단독이? 상대방이.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재단법인 설립행위, 유언, 유정, 권리 포기, 소유. 요거는 왜 지금 이거 이야기하냐면은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방 없는 단독행위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꼭 외워야 됩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다른 데서 많이 써먹는다. 그러니까 또 여기 거는 나중에 한 4월달, 5월달 되면 자동으로 외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은 띵해도 그냥 안 외워줘도 괜찮다 이게. 안 외워준다 선생님 미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약은 보면 밑에 계약은 그냥 참고적으로 계약 오늘 너무 많이 하는데 계약 14가지 있잖아. 아까 민법에 있는 계약 끝에 뭐 붙어야 된다? 약정. 무슨 정? 약정. 민법에 있는 14가지. 그 외의 계약은 무조건 비전형 계약이라 한다. 게 앞머리 글자. 그것도. 네모 박스 있죠? 전형 계약 몇 개? 14개 있죠? 맨 밑에. 앞머리 글자 무슨교? 매정교, 사소임, 현화, 고도, 조위, 임종. 거기에 붙은 건 무조건 계약입니다. 무슨교? 매정교, 사소임, 현화, 고도, 조위, 임종. 민법에 있는 몇 개? 몇 개? 14개. 그죠? 그 외의 계약은 무조건 비전형 계약이다. 비전형 계약 대표적으로 대물변제도 계약입니다. 공탁도 계약이고, 대물변제는 알잖아요. 돈 대신에 뭐로? 물건 줄게 무슨 K, OK 하고 물건 주는 거고, 공탁. 채무자가 갚으려니까 채권자가 행방불명이 됐다. 그럼 채무를 멸하면 국가기관이 정하는 공탁수에 돈을 예치하면은 돈 갚은 거랑 마찬가지로 된다. 예? 그 다음에 경계는 경계 뜻.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 무슨 채무를 소멸시키고? 구채무 소멸시키고 신채무 발생시키는 무슨 계약? 계약. 그러니까 이걸 무슨 계라는 말 쓴다? 경계. 이쪽 비전형 계약. 오른쪽 네모 박스. 찾습니까? 무슨 계? 경계. 그지? 경계는 다시 무슨 채무를 소멸시키고 구채무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 됐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100만 원 빌렸다. 지금 100만 원 갚아야 될 돈이 있단 말이지. 야, 50만 원 더 빌려주면 내 100만 원 계약서 찢어버리고 150만 원짜리 계약서 다시 새로 써줄게. 그게 무슨 계? 경계. 그래?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 되겠습니까? 예, 네, 그런 거 있고. 자,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효과 발생에 따라서 그까지만. 효과 발생에 따라서 법률행위를 나누면 이것도 법률행위입니다. 무슨 행위? 물권행위와 채권행위와 준물권행위. 물권행위는 여러분 효과 발생에 따라서 법률행위를 나누면 뭐 물권행위는 어떤 거냐면 등기. 무슨 기? 등기 또는 뭐 인도. 여러분 그죠? 부동산에서 등기했다. 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동사는 이전했다. 할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물권행위는 등기와 인도인데 하고 난 뒤에 뭐 할 게 없다. 이행 문제 남기지 않습니다. 그럼 채권행위는 계약. 여러분 앞으로 채권하면 대표적인 건 무슨냐? 계약. 계약하면 아까 끝에 뭐 붙어야 된다? 빨리? 약정. 약정하고 난 뒤에 아까 매매는 계약이고 돈 주고 물건 받는 거는 무슨 행? 이행.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준물권행위는 물건이 아니면서 물건 이외에 이행 문제 남기지 않는 거. 그럼 물건이 아니면서 이행 문제 남기지 않는, 채권이면서 이행 문제 남기지 않는 건 무슨 양도? 채권 양도, 묵재산권 양도. 채무면제. 채권자가 돈 안 갚아도 좋다.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갑이 을에게 돈 1억 빌려줬습니다.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입니다. 갑이 병에게 야, 내 을한테 1억 받을 거인데 너 내 대신 1억 받아라. 이걸 무슨 양도랍니까? 채권 양도라 하잖아요. 그치? 그럼 자기들끼리에서는 무슨 계약하면 끝납니까? 오케이. 그럼 이전한 사람은 이걸 양도인이라고 그러고 이걸 양수인이라고 하는데
그럼 양수인이 가서 받으면 되고 자기들끼리에서는 무슨 K 하면 끝납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은. 자, 근데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이행의 문제 남기지 않는 거 물건행위와 준물건행위를 됐습니까? 요 채권행위는 무슨 문제 남긴다? 이행 문제 남겨. 이걸 의무부담행위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부담행위? 의무부담행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물건행위와 준물건행위는 이행의 문제 남기지 않는 거 이거 이행 문제 남기지 않는 거 이걸 무슨 행위라고 하냐면 처분행위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행위? 처분행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를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느냐면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무권리자의 채권행위, 무권리자의 의무부담행위는 요거 시험 문제. 무권리자의 채권행위, 무권리자의 의무부담행위는 효과 유효 무효? 유효. 유효. 됐습니까? 무권리자의 자 유효입니다. 요 얘가 어떤 게 있냐면은 얘가 요 타인 소유 물건의 매매, 현존하지 않는 물건의 매매,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대로 뭐다? 핵심 단어 찾습니다. 매매가 핵심 단어입니다. 매매는 뭐라 했습니까? 오늘 배웠잖아. 빨리. 매매. 매매 뭐? 매매. 계약. 그렇지. 매매하면 무슨냐? 계약. 그때 뭐부터 해야지? 내게 아니라도 약정할 수 있다 없다? 빨리 있다 없다? 있다. 언제까지? 이행기까지 취득해서 주면 되고 이행기까지 만들어주면 되고 이행기에 취득할 수 없고 선생님 그거 사기꾼 아니야?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형법하고 민법하고 같이 갖다 붙이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게. 여러분 아파트 분양계약은 매매계약이잖아요.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할 때 집 있다 없다? 빨리. 있다 없다? 없지. 땅밖에 없잖아요. 언제까지만 이행기까지 만들어주면 되고 이행기까지 취득해 주면 되거든. 그건 이행기에 만들 수 없고 이행기에 취득할 수 없으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러니까 여기는 포인트가 뭐가 포인트냐면은 이게 지금 여러분들 선생 타인의 물건 팔아먹고 현존하지 않은 물건 팔아먹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그러면 왜냐면 아까 그는 매매라는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때 매매는 아까 물건 사고 파는 거 물건 주고 돈 받는 게 매매이다 이냐? 아니다 이때 매매는 무슨냐? 계약. 내게 아니라도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까지만? 이행기까지 취득해서 주면 되고 이행기까지 만들어서 주면 된단 말이지. 그래서 매매는 계약이고 약정이다는 거 해야지. 매매는 물건 사고 파는 거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게. 그럼 시험에서 완전히 망한다 이때. 오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매매 계약하면 그때 뭐부터 해야지? 약정. 그래서 무권리자의 채권행위는 그대로 뭐다? 유효. 무권리자 약정 그대로 뭐? 유효. 언제까지 이행기까지 취득해서 주면 되면 이행기까지 만들어서 주면 된다 이게. 잘 된다 이게. 마지막. 자, 근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뭐? 무효. 처분행위 대표적으로 뭐? 등기, 인도. 자기 것도 아닌데 등기해줬다. 유효, 무효? 무효. 꼭 기억합니다. 이게 짤냅니다. 나왔다 하면 아까 그럼 법률행위 종류에서 아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요거 내든지 안 그러면 요거 아까 있죠. 물건행위와 준물건행위는 무슨 행위를 하는데? 처분행위. 무슨 문제 남기지 않는다? 이행 문제. 그러면 이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뭐? 무효. 무권리자의 채권행위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 채권행위는 계약, 약정. 무슨 문제 남긴다? 이행 문제. 이걸 무슨 부담행위? 의무부담행위. 그러면 처분행위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부담행위가 아닌 거?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거.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 하면 뭐? 처분행위. 요거 되겠습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그럼 오늘 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매매하면 무슨냐? 사고 파는 거 OX. 사고 파는 거 하면 OX. X. 사고 파는 거 하면 매매하면 안 된다 이게.
물건 주고 돈 받는 거는 매매 계약은 무슨 행? 이행. 그래서 무권리자의 채권행위는 그대로 뭐다? 유효.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뭐? 무효.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손해배상 나오면 꼭 나와야 될 단어 무슨 사유? 귀책사유. 귀책사유는 다른 말로 뭐? 고의, 과실. 민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을 동일하게 취급하지만 형법에서는 뭐만 처벌한다? 고의, 과실은 처벌하지 않는다. 형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은 완전히 하늘과 뭐? 땅. 근데 민법에서는 고의로 인한 잘못이든 과실로 인한 잘못이든 민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은 동일하게 취급한다, 다르게 취급한다. 민법에서는 동일하게 취급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손해배상 하면 무슨 사유? 귀책사유. 그 다음에 취소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라는 단어 항상 같이 나온다? 추인. 그래서 추인은 사용하는 사용하는 곳에 따라서 의미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취소에서 추인은 그때부터 무슨 정유효? 확정적 유효지만 아까 무슨 대리에서 추인은 무건 대리에서 추인은 뭐해서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오늘 꼭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하고 항상 법이라는 것은 뭐다? 기준. 항상 두 개가 나오면 뭐가 있다? 기준. 절대적 상대적 하면 뭐가 있다? 기준. 항상 나눌 때는 뭐가 있다? 기준.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러면 이 법률행위 종류에서는 무슨 방 없는 단동행위가 중요하다? 상대방 없는 단동행위, 재단법인 설명이, 유언, 유정, 권리 포기. 그 다음 상대방 있는 단동행위는 뭐? 아까 뭐? 동체, 상추, 해해, 지철. 오늘 조금 외워야 될 거 많다.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